일본 주요 언론들이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본을 향해 쏟아낸 발언에 대해 일제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았던 일본 언론인들이 충격에 빠진 모습인데요. 먼저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개의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첫 주자로 나선 교도통신 기자는 3개의 질문을 한 번에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는 후보님이 대일 강경 발언을 해온 것 때문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후보님의 실용외교가 미칠 영향은? 세 번째, 징용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 집행 방안에 따른 보관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일 강경 발언을 한다는 주장은 한쪽 측면만 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 국민들 간 관계를 위해서라도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합니다. 각 국가의 정치 권력들이 국가의 이익 또는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어떤 것이 실용외교인지, 한일 외교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국가 간, 국민 간의 사회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현실 정치 세력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 경제 문제는 각자의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는 과거 문제와 양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적 교류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서 다룬다면 얼마든지 협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징용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에 관한 문제죠. 서로 상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반면 일본은 이것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이런 체를 일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전제로 가해기업과 피해 민간 사이에 이루어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주된 목적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판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전곡을 찌르는 답변에 일본 기자는 정신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구구성행의 산케이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후보님이 일본은 군사적으로 적성국가다 평가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최근까지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탈한 역사가 있고 지금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보통 국가를 꿈꾸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한국에 대한 과거의 침략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일본은 수출 규제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적성국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일본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국 대선 여당 이 후보 회견, 일본의 혹독한 발언 두드러져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 후보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일본에 대해 강도 높은 언사를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여당 후보 이씨,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발언을 전했고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이 식민지 반성 지키면 관계 구축, 한국 대선의 여당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전 징용공과 전 위안부 등에게 사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가 일본을 향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 대선 여당 후보 회견, 일본이 먼저 사죄해야 하라는 기사를 싣고 한일 문제에 있어 일본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에 노출된 관련된 기사에는 격앙된 댓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격렬하게 거절합니다. 그 전에 한일 합의 이행해라. 한국과 국교 단절할지 국민투표 실시하면 틀림없이 통과된다. 반성할 생각 없다. 왜냐하면 반성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반성은 병합하여 한반도를 근대화시킨 것이다 라는 댓글이 공감 1, 2, 3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익 정권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왜곡된 역사교육이 초래한 일본 역사인식의 현주소입니다. 적반하장 격 우매한 댓글에 공감을 누르며 드러낸 일본인들의 속마음, 그로 인해 부끄러워지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6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풀려야 일본에 있는 45만 명 재국민분들이 지내기 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양국 관계가 경직되고 껄끄러우면 우리 재국민들이 활동하기에도 아주 힘들 것이라며 한일 관계도 좀 많이 경직됐고 또 코로나 같은 게 겹쳐서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 정부 대일 정책에 대해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며 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는 대사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노래,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데 저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며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좋아하신다는데 과거에 제18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사 고향이 가고시마인데 예전에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가고시마 식초를 식후에 희석해 건강식으로 먹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김대중, 오보치 선언 뒤여서 한일 관계가 좋은 시기였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여행사 조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일본 여성은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었다라고 하자 윤 후보는 배용준 겨울연가 때는 거의 모든 일본 국민한테 가고 싶은 나라 1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편하게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 덕담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26일 일본 집권자민당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이후 과잉 대응으로 갈등의 확산을 꾀하며 한국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자국 정부에는 한국에 대해 고통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전담 대응팀 설치를 공언한 이후 앞으로도 강경태세로 나올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교부회, 외교조사회,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등은 독도 상륙권에 대한 비난 결의를 채택하며 한국 경찰청장의 다케시마 불법 상륙은 일본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속셈에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정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제정신이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